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 읽으실 책은 인생이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사피로 지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았던 날이다. 걱정일랑 모두 낡은 가방에 넣어버리고 이제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조지 A. SF. 오전 9시 당신의 웃음은 어디에? 영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의 주인공 미치 로빈스는 일 더미에 파묻혀 살아가는 광고 세일즈맨이다. 어느 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진 그는 평생 바라던 일을 저질러 보기로 작심한다. 친구 2명과 함께 서부 목장으로 카우보이 체험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과연 자신이 이 여행을 진정 원하는지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잡다한 일상과 인생의 고초를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라면 값진 여행은커녕 고생길만 될 텐데. 하지만 그 아내는 망설이는 남편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외친다. 떠나야 해요. 잃어버린 당신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서 꼭 떠나야 해요. 남편이 예전처럼 유머 감각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치는 여행을 떠났고 그제야 비로소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웃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웃음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물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생활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가족과 식사를 하며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지만 웃음을 되찾은 덕분에 그는 그 모든 새로운 기쁨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미치가 너무도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쁨은 없고 고등학교 수학 시간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날들만 되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지루한 삶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만다.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덩그러니 홀로 버려진 기분이다. 사는 신용은 하지만 삶에는 이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한숨만 나와 이제는 재미란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과연 나의 삶은 행복하게 하던 그 많은 재미가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일까? 천만의 말씀. 사실은 재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중독성 물질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재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내성을 키워왔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면서 모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젊었든 늙었든 당신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활기와 행복에 꼭 필요한 미묘하고 결정적인 요소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독창성이다. 젊은 사람들을 보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라고 외치면서도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흉내내기 급급하다. 그런데 그들이 흉내내는 스타일이란 것이 역시 그게 그거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루하루 삶이 들이대는 수많은 욕구에 휩쓸리다 보니
나만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다. 아니,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진정 나이게 하는 것,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독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20세기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독창성이야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만든 신조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거의 독창성의 반대 개념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라이프 스타일은 쇼핑센터에서 사들이는 물건, 즉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장에서 틀에 넣고 찍어낸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행복이 만족할 수 있을까? 패스트푸드식 라이프 스타일의 뿌리를 받고 행복을 키워갈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설령 웃음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것이다. 파리의 카페에서 개똥을 밟다. 나는 오랫동안 작가 헨리 밀러와 시인 짐 모리슨 삶을 합쳐놓은 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갈망해 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일상과 예술의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삶을 꾸며 나가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삶에 뭔가 그럴싸한 멋이 들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파리로 떠났다. 세월호 때가 잔뜩 묻어있는 어느 호텔에 여장을 푼 뒤 나는 고뇌에 찬 예술가의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모조리 흉내내며 살기 시작했다. 옷은 어두운 색상으로만 걸치고 사색하는 표정을 짓기 위해 미간을 찌푸렸으며 그들처럼 보이기 위해 담배도 물었다. 에드거 앨런 포가 묘사한 철학적 탐정 오규스트 듀뱅처럼 낮에도 커튼을 치고 등불 아래서 앉아 책을 펼쳐 들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이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여행하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위의식으로 만들어진 가면의 삶에 불과했다. 언젠가 포브스가 출간 75주년을 기념하여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 라는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에 실린 유명한 저술가들의 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삶에 뭔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세상의 어떤 신기한 발명품과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가지만 그 어딘에도 다다르지 못한다. 뭔가를 선택하자마자 다른 것을 갈망하며 안달하기 시작한다. 애당초 내게 맞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살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거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생각의 덫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 할 수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방랑벽에 있어 결코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을 줄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무 꽉 껴안고 있으면 사랑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지듯 행복도, 행복도 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가 고뇌에 찬 예술가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어리석은 친구들을 만나보자.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에 앉아 보르도 꽤 비싼 와인이었다. 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마치 속세에 초탈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길을 오가는 행인들의 의미 없는 몸짓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했다.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카페 입구에 쪼그리 앉아 똥을 싸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그것이 지루하기 짝 없는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더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똥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어쩌면 삶을 요약해 놓은 단편 영화처럼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쾌하게 길을 걷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냄새나는 배설물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던가. 창밖에서 벌어지는 그 무성 영화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재미있었다. 누군가는 개똥을 밟기 직전에 재빨리 피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그냥 밟고 지나갔다. 개똥 하나를 놓고 마치 서커스의 공중 고개와도 같은 아슬아슬한 쇼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짓다가 결국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게 한 뒤 철학에서부터 메이저리그에 이르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자기 아내를 소개해 주었다. 저런 너무 야유였군요. 미국 양반. 그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토마토 수프 한 사발을 내왔다. 여태껏 먹어본 중 가장 맛있는 수프였다. 카페 주인은 나를 위해 기꺼이 특제 와인을 땄고 우리 모두 흠뻑 취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난 5개월 동안 파리에서 나누었던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그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카페 주인 내와 흥겹게 취해 가는 동안 어느덧 예술가의 고뇌 따위는 싹 잊어버리고 말았다.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호응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 문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 개똥을 밟은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파리의 하늘 온통 떠나가도록 폭소를 터뜨렸다. 그렇게 나는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은 파리에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만일 길을 가다 개똥을 밟게 된다면 크게 웃어보라.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내게 맞는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개똥이란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삐에로 가면을 쓰면 웃을 수 있을까? 007 주인공 피어스 브로스넌이 멋진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보드카 마티니를 마시고 있다.
이 한편의 광고가 전파를 타는 동안 TV 앞에 앉아 있던 내 친구가 배우가 입은 양복을 이미 마음속으로 주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친구는 캔맥주를 따려다 갑자기 근처 술집으로 달려가 이렇게 주문했다. 보드카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아무리 무슨 상관이냐. 적어도 그날 저녁만큼은 007처럼 매력적인 남성이 된 기분으로 한껏 젖어들 수 있었다. 다음날 친구가 주문한 것은 럭셔리한 양복이 아니라 등산 장비들이었다. 출근할 때 펼쳐둔 쇼핑 카탈로그에서 히말라야를 오른 탐험가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 친구가 히말라야를 아니 마을 뒷산이라도 오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광고, 그리고 집으로 배달되는 쇼핑 카탈로그에서 우리는 포장이 잘 된 라이프스타일을 날마다 접한다. 아무리 절제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한두 번쯤은 광고 속 이미지들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제품만 사면 광고 이미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욕망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들만 무수히 쌓여간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는 창고를 떠올려 보라. 우리의 삶이 그런 꼴이라면 참을 수 있을까? 미리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누군가, 물론 가공의 인물이겠지만 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는 것 같다. 포장된 라이프 스타일이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스타들의 이미지다. 그들은 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강하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럼 당신은 이렇게 멋있어지게 살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효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아, 뭔가 딱 하나가 빠진 것 같군. 그것만 있으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카탈로그 속식 인생관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쇼핑 카탈로그가 배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안에 갇힌 채 무의미한 쳇바퀴만 굴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들인 물건들이 결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도 아니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들인다.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일에 점점 중독이 되면서도 내성 역시 강해진 탓에 영원히 만족을 느낄 수 없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줄리엣 쇼어가 과로하는 미국인들이란 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이래 미국인들은 선택권만 주어지면 좀 더 높은 임금과 좀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가 노라고 대답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상품, 그리고 더 심각한 지구 파괴 쳇바퀴 속에 갇혀 있다고 줄리엣 쇼어가 말한다. 늦은 저녁 퇴근길에서 문득 찬장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던 그 젊은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시점, 대개는 중년 무렵이지만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 이게 다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데에 있다. 그들은 잘 포장된 행복의 이미지를 돈으로 사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마치 삐에로 가면을 쓰면 자신도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함께 웃고 있는 삐에로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흘러간 노래 가사처럼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눈물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독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